재작년에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앙케이트 해봤습니다. 원하는 것이 가장 뭐냐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왔죠? 그렇죠. 가정의 평화죠. 우리는 어떠냐 하면 뭐 세계 평화라든지 남북 통일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남북 그거 이전에 가정의 평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평화로워야 이제 아이들에게 베이스 캠프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욕구를 상대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죠. 그래서 어머니란 이름은 우리 여성에게 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다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좋은 어머니가 되는 데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여성이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그러죠. 지금 대한민국 공부하는데 왜 그러시죠? 본인이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대리 만족하려고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남편과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대리 배우자 삼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서 어머니 학교 끝나자마자 30대 초반인 자매가 상담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회사에서 돈을 다 대가지고 미국에 박사학위 따로 4년 동안 보내준대요. 와. 참 좋은 일이죠. 네. 그래서 휴가를 내서 지방에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가서 일주일간 보내고 남편이 3개월 먼저 미국으로 가시기로 하셨대요. 근데 남편이 인천공항에 떠나기 전날 밤에 시어머니가 오셨대요. 시아버지는 안 오시고. 그 시어머니가 오시니까 며느리가 이제 차 준비하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땅바닥을 치며 대성통곡 하시더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와서 어머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얘 4년 동안 미국 가면 보고 잡아서 어떡하냐. 아가 나도 좀 데려가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소름이 돋는데요. 식은땀이 나고요. 이게 대답이 제가 이제 시어머니 장막교 다는데 시어머니 장막교에서는 공감해요. 그래 그 마음이 어떨고. 근데 신혼부부 학교에 가서 얘기하면서 눈도 안 맞추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근데 답은 어쨌든 그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하고 하나 되어져서 행복을 느낄 줄 아는 아내였을까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아니었다는 거죠. 아들을 대리 배우자 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리 배우자 삼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고부간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상처를 주게 되지요. 주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답니다.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가치감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지 건강한 자존감이 되어진답니다. 근데 이 소속감과 가치감과 자신감은 말로 가르쳐서 안 된다는 거죠. 부모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 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 왕따 당했다고 돌아오면 우리 엄마들 어떡하셔요? 1번 담임선생님 가서 따진다. 그래도 안 되면 교육구청에 간다. 근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우리 부부 사이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부부 사이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면 아이들이요 서로 왕따를 시켜도 왕따 당한지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다녀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하나 된. 그래서 이 소속감이 확실한 아이들은 사회성이 뛰어나됩니다. 사회성은 관계 맺는 능력이죠. 쭈삣쭈삣거리지 않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가치관. 이 가치관도 부모의 삶의 태도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한 6, 7살쯤 되면 엄마에게 질문하죠. 엄마 나 어떻게 태어났지?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쑥스러우니까 별 얘기 다 한다.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심지어는 어떤 엄마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낳고 싶어서 낳냐. 얼마나 울면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에 대한 가치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엄마 아빠 사랑해서 태어났지. 끊임없이 사랑의 열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가치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 가치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감이 확실한 사람은 도덕성이 뛰어나대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자기에 대한 가치감이 확실한 사람은 성 정체성이 분명해진답니다. 이 성 정체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여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동성애 문제 같은 거. 이 부분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신감. 이 자신감도 소속감과 가치감이 확실하면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자,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다. 평탄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죠. 근데 가끔 가다 손 드는 사람 있어요. 와, 그럼 제가 부러워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러면 제가 리얼리 그러죠. 우린 다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소속감과 가치감이 확실한 사람은 자신감 있게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부부가 하나 되어졌을 때 생겨나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어떠냐 하면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냐에 따라서 이게 확실해집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 가치감이 없잖아요. 그럼 자신감도 없어요. 지금 강의하면서도 엄청 긴장해요. 지나치게 긴장한다는 거죠. 이게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제 남편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시댁 집안은 공부를 참 잘하는 집안입니다. 그 집 할 때 그 동네에서 여러 사람이 사겠다고 막 그냥 경합 붙었어요. 다들 오늘날 얘기하는 스카이 대학을 다 나오고 또 어떠냐면 옛날 얘기를 하면 고등고시 1등을 패스한 사람도 나오고 그 저 집 사면 내 애도 공부 잘하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 잘하는 집에 공부 못한 애가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 남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 남편은 자기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나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이 발상 자체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우리 시어머니와 우리 시아버지가 하나 되어지셨고 특별히 우리 시아버지가 늘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대학 입시를 볼 때 본가가 인천인데 서울까지 올 때 우리 시아버님이 6남매를 다 교정까지 데려다 줬대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뭘 그렇게 나약하게 키우나. 저는 대구에서 와서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또 버스 타고 나 혼자 갔는데. 근데 이게 제가 가진 어떤 고정관념이고 교만함이었다는 거죠. 입시는 위기잖아요. 위기 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별로 큰 일을 당해도 제 남편 놀라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할 때가 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그냥 다들 부러워하는 대학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어져야지 아이들이 건강하고 그래서 소속감, 가치감, 자신감을 가지고 창의성 있게 헤쳐나가는데 오늘날 우리는 부부가 하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자녀들에게 자모님 부모님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못 가르치고 네 편 내 편 삼는다는 거죠. 일관성이 없게 되죠. 그래서 저도 남편과 하나 되어지지 않으니까 큰아들을 제 편 삼으려고 애썼다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어떠냐 하면 저는 남편으로부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저는 굉장히 강한 성향입니다. 제 남편이 제가 자그마하고 얌전해가지고 아주 순한 줄 알았답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봤더니만 투사더라. 저는 투사일 수밖에 없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오라버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계모고 우리 오라버니 전실 자식이고 싸움 나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앞장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들 80 넘으셨는데요. 지금도 저보면 조심합니다. 쟤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자녀로서의 인생을 산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우상, 중재자, 우리 어머니의 방패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어머니들을 만나면 부탁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갈등의 중재자로 자녀를 끼워 넣지 마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자녀로서의 삶을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제가 자녀로서의 인생을 못 살게 되니까 엄마 역할을 하는데도 바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엄마는 권력형 엄마입니다. 세니까 굉장히 주도적이죠. 그래서 남편도 이제 집에 잘 안 오시니까 우리 집안 일을 제가 모든 걸 다 결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떠냐면 남편이 네덜란드로 출장 갔는데 제가 70년대 결혼했을 때는 집을 팔면 일주일 만에 제법 잘 불어났습니다. 그 남편 없는데 제가 집 팔았어요. 그 집 사는 사람이 이거 팔아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아가지고 재산을 불려놨기 때문에 잘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제 남편이 그냥 골치 아픈 여자라고 안 산다고.
근데 이런 성향이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우리 아들 관계에도 그렇다는 거죠. 주도적이고 권력형이기 때문에 이런 엄마들은 과잉보호합니다. 아이들에게 실수하고 실패할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모두 다 해주고 뭐라 그러냐 하면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겨. 그래서 자녀의 삶을 다 제가 매니지먼트 해주죠. 그래서 큰아들이 장가 갈 때 제가 그랬어요. 예, 32살쯤 돼서 장가 가라. 그랬더니만 우리 아들이 29에 장가 가겠다고. 제가 왜 그랬냐 하면 우리 큰아들은 인문학이기 때문에 적어도 장가를 가려면 박사는 돼야지 전문직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차만 처자를 얻지. 그래서 제가 반대했죠. 근데 보니까 어떠냐 하면 우리 아들 삶을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졌고, 그래서 이 과잉 보호를 하는 엄마를 모신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바로 움츠려든다는 거죠. 움츠려들었다가 분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보니까 지금 이제 윗 상사를 모시고 미국 유학 출장을 갔는데 상사 모시고 가니까 굉장히 그냥 마음이 그냥 어려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출장 가면서 출장 갔다 온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안 해요, 안 해요. 그 전 이해를 합니다. 얘가 윗사람 모셨기 때문에 얘가 너무 쫄았구나. 그래서 좀 어려움을 하면 너무 지나치게 당황하고 움츠리는 것. 제가 그 아이를 너무 눌러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아이가 실수하고 실패할 기회를 안 주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퇴근했기 때문에 회장님 모시고 가면 실수하고 실패할까 봐 곁을 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권력형 어머니를 모신 아이들은 엄마가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너는 무능력해. 네가 뭘 해? 그런 엄마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남편과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희생형 어머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도요, 오늘날은 희생형 어머니 없어요. 오늘날 어머니들이 권력을 휘두르다가 딱 안 되면 어떠냐 하면 희생하는 척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는데. 근데 애들 안 속아요. 안 속아요.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이 미국 와서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분노하더라고요. 근데 희생형 어머니는 자녀 중심 사랑을 하죠. 남편 중심이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그냥 고생하는데. 근데 실제로 어떠냐 하면 오늘날은 희생형 부모가 별로 없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희생형 어머니였죠. 우리 어머니 엄청나게 희생하셨죠. 12남매 다 먹여 키우느라고. 우리 아버지 무능력하셨죠. 도박하셨죠. 외도하셨죠. 집에 안 들어오셨죠. 근데 우리 어머니 굉장히 씩씩하셔가지고 내가 공부 잘하면 전실 자식이든 누구든 다 공부시켜준다. 우리 어머니 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똥 묻은 빤스 팔아서라도 공부시켜줄게. 그래서 우리 공부시켜 주셨어요. 근데 제가 2월에 졸업하자 5월에 결혼하는데 우리 어머니 난리 났어요. 공부 다 시켜놨는데 시집가 버리면 동생들 어떡하나. 그래서 전 늘 어떠냐 하면 미안하죠. 어머니 생각하면. 그래서 이 희생형 어머니를 모신 자녀들은 지나치게 죄책감이 많아요. 그래서 둘이서 두 내외가 잘 살다가 시어머니만 오면 남편이 설거지 안 해줘요. 왜냐하면 희생형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 안 놓는데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래서 이제 희생형 어머니였기 때문에 저는 덜 어떠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가게 없이 장사하셨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배필 메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면서 외상하면 우리 아버지 다 그냥 따라다니면서 걷어가 노름방 가버렸죠. 그 저는 내가 돈이 생기면 어머니에게 대구 서문시장에 가게 하나 사주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첫 번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꽤 많이 받아왔어요. 사드렸어요. 얼마나 참 여러분들 듣기 좋으시죠? 저도 허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어머니가 그걸 저한테 의논하지 않고 동생들 공부시키는 거 팔아버린 거 있죠. 아이고. 근데 남편하고 문제가 생긴 거 남편이 그거 어떻겠냐. 그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이후로 제 남편은 2번 더 회사를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퇴직금 타서 저 안 줍디다. 그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 얘기를 못 하겠는 거 있죠. 부부 사이에 희생형 어머니를 모시면 부부 사이에 어머니가 끼어들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늘 불쌍한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그래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뭘 똘똘 뭉쳐서 하나 줍디다. 주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야야, 내가 너희들을 공부시키느라고 태주의 엄마한테 300만 원 빚졌는데 이거 안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째 가겠노. 그때 우리가 어떠냐 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냥 엄마가 우리 때문에 이거 하나님 앞에도 못 간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면 늘 미안하고 그랬죠. 희생형 어머니는 지나치게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자기도취형 어머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도취형 어머니입니다. 자기도취. 겉모습은 우아하시죠. 그 다음에 어떠냐 하면 이분들은요 우아하시고 옳고 바른 말 잘하셔요. 근데 문제는 어떤 이거 옳고 바른 말 여기서 이제 솔로몬에서 많이 들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냐면 들으신 것을 본인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자도취형 어머니는 남편하고 자녀에게 해요. 근데 우리가 옳고 바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도 못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순진해가서 우리 엄마는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기도취형 어머니를 모신 자녀들은 너는 무가치하다라는 메시지를 받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지나치게 우아하고 훌륭한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이 잘 됩니까? 힘들죠, 그렇죠? 얘들이 자존감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까지 했는데 어디에 속하셔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애정결핍형 어머니. 오늘날 애정결핍형 어머니 많습니다. 자녀를 낳음으로 해서 내 인생, 내가 전문직 여성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는데 나 낳아가지고 그거 그냥 망쳤다고, 네가 내 인생 그냥 망쳤다고 그래. 늘 그냥 속만 상하게 푸념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로부터 따뜻하게 스킨십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돼요. 걔들 그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데 애정결핍형 엄마는 마땅히 아이들을 안아줘야 될까 안 안아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격려해줄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떠냐 하면 엄마 관심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안 되어지면 얘들이 무기력해집니다. 애정결핍형 어머니. 이 무기력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아우울증. 우리 어릴 때 소아우울증 없었어요. 지금 그냥 보면 도체 청소년 정신과는 거의 대부분 소아우울증 다루죠. 그다음 또 하나는 과잉행동. 과잉행동 장애하고 과잉행동은 다릅니다. 과잉행동 장애는 ADHD죠. 근데 이제 이 과잉행동을 전체 다 과잉행동 장애를 몰아버린다는 거죠. 놀랍게도 소아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이 얘기하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려는지 모르지만 통계에 있어서 그래. 미국 통계에 있어서 ADHD 약 치료한 게 80%는 안 해도 되는 거래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관심 받기 위해서 애쓰다 안 되면 힘이 약한 아이는 무기력해서 우울증이 오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는 있는 거 탁 떨어뜨리니까 그릇 하나 깨니까 엄마가 와서 이러면 자식하고 한번 한 대 때려주니까 엄마가 관심을 기울였잖아요. 그 엄마 관심 기울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권력형 어머니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지나치게 지나치게 희생형 어머니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도취형 어머니, 애정결핍형 어머니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꾸 잘못한 것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좋은 어머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구해야 합니다. 엄마하면 따뜻하고 엄마라고 불러보기만 해도 고향 같은 느낌. 그래서 온유하고 안전.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해야 된다는 거죠. 말로 표현하고 저는 우리 큰아들에게 너무 상처를 줬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출장 간 애한테 까다로운 상사 모시고 가려고 얼마나 긴장했냐. 그래서 나한테 카톡 하나도 못 보내는구나. 엄마가 기도할게. 그래서 때를 어떤지 안 어떤지 저는 이제 우리 큰아들에게 장한 내 아들, 기특한 내 아들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그러죠.
우리 아들은 다 나이가 들어버리는데 너무 늦었는데 어떡하느냐고 통곡하는 엄마들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져 있잖아요. 생명력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느냐? 교정적 감정 체험을 통해서. 제가 눌러놨기 때문에 끊임없이 장한 내 아들, 기특한 내 아들 이거는 어떠냐 하면 교정적 감정 체험을 시키기 위해 제가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 앞에 오면 어떠냐 하면 자기 의견을 똑바로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40이 되어지니까 제가 끊임없이 계속 작업을 했더니만 와 나는 엄마로부터 늘 안 돼 얘기만 들어서 그래서 자기도 자기 아들한테 그러는 것 같다고 자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로.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네 가면 제가 손주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상 차려놓고 어머니 식사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준혜야 예쁜 엄마가 밥 차렸네. 그다음 우리 아들이 퇴근해서 막 와 멋진 아빠가 퇴근해서 왔다. 때를 어떤지 안 왔던지.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들을 도와주는 거죠. 끊임없이 말로 표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떠냐 하면 이게 워킹맘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워킹맘들이 자칫하면 애정 결핍형 엄마가 될 수 있어요. 퇴근해서 돌아가면 아이들이 엄마하고 그냥 하루 종일 목 빠지게 엄마를 달려오면 보통 어떠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할머니한테 가. 그러기도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떠냐 하면 살짝 머리를 싹 써가지고 엄마가 손 닦고 안아줄게. 근데 애들이 2초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안 안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워킹맘들은 보통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냄새를 맡아야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엄마 냄새 크게 안 맡아도 돼요. 한 3초 정도만, 3분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애들이 오면 어떠냐 하면 가방 내려놓고 그냥 손 안 닦아도 돼요. 손 안 닦아도 병균 안 옮아요.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해져요. 그냥 딱 안아주면 애들이 와 우리 엄마는 나를 환영했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온유하다는 건 따뜻함이니까 웃으면서 그걸 해줬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인생에서 먼 항해를 합니다. 그 먼 항해의 자원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엄마의 따뜻함을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은 항구에서 다시 돌아와서 그 자원을 충분히 채워서 인생의 먼 항해를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안 어떤지 따뜻함을 표현하고 그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소개하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자기는 아버지에게 상처가 없대요. 근데 이분은 어떠냐 하면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윗사람과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왜 윗사람에게 그렇게 위축돼 있었나. 위축만 돼 있는 게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구나. 혹시 이혼을 하셨다 그래도 이혼의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계속해서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늘 우리 엄마에게 네 아버지가. 그 자기 아버지가 아주 나쁜 아버지인 줄 알았대요. 근데 봤더니만 우리 아버지는 그냥 보통 아버지였는데 그분이 지금 40대 초반인데 60대 어머니하고 갈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60대 되어져서 자녀와 갈등이 많으면 인생의 후반기 얼마나 공고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소개해야지. 그래서 제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소개받고 우리 어머니에게 소개받고 하나 되어졌었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데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창의적으로 헤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사랑 고파서 있습니다. 그 아이들 사랑할 시간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요. 혹시 재혼해서 새로 만난 가족이 있으면 아이들은 어머니를 갖기를 원해요. 우리 집에 우리 언니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우리 엄마한테 잘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언니가 펑펑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친정 가서 내 전신 자식이라 그랬대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전신 자식이 아니고 엄마 딸이고 싶었는데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해줬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주십시오. 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관성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에너지를 다 쓰지 않고 남겨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남기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달려가면, 저는 이런 거 배운 적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엄마 품을 생각하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헤어나오는 건강한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